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당국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는 최저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도 그닥 높은 대학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학 중에 하나다. 일단 모집 정원들 보면요. 모집 정원이랑 반영 비율을 보시면 논술이 60%고요. 교과가 40%입니다. 근데 이제 6등급까지는 점수차가 거의 없는데 교과 같은 경우 그 뒤로는 점수차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이제 논술 전형의 문과는 이렇게 특별한 과가 아닌 이상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집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데가 이제 경영학부라든지 법학부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 과와 이제 과에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나눠집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대로 가는 경우가 크고요. 좀 적은 경우에는 좀 약간 운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실력이죠. 논술 실력이 나를 당락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상담하기 5명인데 뭐 경쟁률이 뭐 한 30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이 지원하는 건가요? 한 150명 지원하네요. 그죠? 맞나요? 30 곱하기 5 하면, 네, 그 정도 되네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150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죠? 30대 1이면 150명이다. 근데 하필이면, 이 과에 논술을 조금 못하는 애만, 못하는 친구만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저가 있는 대학들에는 이렇게 정원이 적은 대학들은 약간 이제 운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필이면 못하는 애들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교과 반영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어때요? 점수차가 거의 없죠. 근데 7등급, 8등급, 오우, 난리 나죠. 그래서 7등급, 8등급은 지원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데이터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학교 논술 가이드북 자료를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대략 4등급 내외로 형성된다라고 학교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당국대는 1에서 6등급 간의 등급 간의 감점, 균등 감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과의 어떤 특정한 유불리, 제가 볼 때는 6등급 아니면 크게 없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락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실질적인 당락은 논술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논술에서. 자, 그 다음에 보면 논술 유형을 한번 봅시다. 논술 유형 보면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고 독해력, 문제 해결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120분 동안 보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 강의 바로 뒤에 1강 해설 강의를 바로 찍을 텐데요.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명하시오, 뭐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견해를 쓰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형태로 보면 글자 수가 1번 600, 2번 600, 3번 600이라 600자를 쓰거든요. 이 글자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글자 분량이 많지는 않고 제시문도 문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쓰는 게 조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 변별 포인트 보시면 정답이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 그래서 당국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카톨릭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이런 대학을 같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학들이 문제 스타일이 단국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간명한 글 쓰기, 특정한 답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딱 학교가 요구하는 걸 써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할 거. 이거 왜 그러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냥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죠.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그건 정확한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건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합격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답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답을 찾은 애들은 자기는 맞다라고 썼지만 결과적으로 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키워드를 잘못 찾은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정확한 독해와 간명한 글쓰기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나름 글을 잘 쓴다고 하는데 단국대에 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자기가 찾은 답이 틀린 걸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법. 기출을 많이 풀어보자. 단국대는요,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최근 한 4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 한 3, 4년치 논술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자신감을 조금 가질 수 있고요. 학교 발표 답안과는 조금 다르게,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을 써놨냐면요. 단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들의 답들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표 답안을 참고로 하되 그거보다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학교 답안 중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안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답안이 살짝 이상한 답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학교 발표 답안은 참고로 하시고 좀 다르게 써보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은 꼼꼼하게 보자. 논술 가이드북 보시면 문항별로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어요. 1-1, 1-2, 2, 3 이렇게 다 해설을 해 놓았는데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 가지고 우리 대학이 1번 문제가 무엇을 묻고 2번 문제가 무엇을 묻고 3번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국대를 이렇게 대비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들은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단국대라고 하면 단국대다 독해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해, 정확한 독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독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어를 찾아내는 것. 그러면 내 글은 이 개념들의 어떤 연관성들이 글 속에서 정확히 보이는 어떤 글을 쓰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겠다. 단국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진입 장벽이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독해에서 삼천포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조금 집중하는 준비를,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다행히 제시문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국대 대비법에 대해서는, 단국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